1번 문제. 1번 문제는 23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소음 작업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첫 번째로 소음 작업이란 일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두 번째로 강렬한 소음 작업이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첫 번째로는 90dB 이상의 소음이 일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두 번째로는 100dB 이상의 소음이 일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표들은 중요한 부분들이니 표 전부를 전부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강렬한 소음 작업은 90dB 이상일 때는 하루 8시간 이상, 95dB은 4시간 이상 이렇게 전부 절반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충격 소음 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 120dB 이상에는 10,000회 이상이고 130dB 이상은 1000회 이상, 마지막으로 140dB 이상은 100회 이상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이번 문제는 23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표는 물질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준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첫 번째로 인화성 가스는 제조 취급의 규정량은 5,000kg이고 두 번째로 암모니아는 제조, 취급, 저장 모두 규정량이 10,000kg입니다. 그 다음으론 염산, 중량 20% 이상일 땐 제조, 취급, 저장 모두 20,000kg입니다. 마찬가지로 황산도 제조, 취급, 저장이 20,000kg가 되겠습니다. 해당 표는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17년 2회, 23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6가지인데 4가지만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두 번째로는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 파악. 세 번째로는 화기 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마지막으로는 용접 불티 비산 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 방지 조치가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상대방에게 작작하라고 귀엽게 말하는 느낌으로 작작화용, 작작화용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17년 3회, 20년 4회, 23년 1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폭발 위험이 있는 설비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해당 지문이 길기 때문에 단순하게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두 번째로는 급성 독성 물질의 노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약간 똥마려운 반응이 와서 급하게 운전한다. 반급운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반급운을 써야 될지, 그리고 정정배를 써야 될지 헷갈리는 수험생분들이 많아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문에서 단순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설비의 경우로 나오면 반급운으로 답안을 작성해주시고,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설비의 경우로 나온다면 정정배로 답안을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17년 3회, 21년 2회, 23년 1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절연된 경우 또는 절연 장갑을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노즐 충전부에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해야 한다. 다음 충전전로의 선간 전압에 따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를 쓰시오. 해당 지문이 너무 긴데 단순하게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를 쓰시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380V는 0.38kV이기 때문에 해당 표에 0.3초가 0.75 이하에 속하므로 접근 한계거리는 30cm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5kV는 여기 0.75초가 2 이하에 속하므로 접근 한계거리가 45cm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6.6kV는 2초가 15 이하에 속하므로 60cm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9kV는 15초가 37 이하이므로 접근 한계거리가 90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표는 전체적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전부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암기를 하실 땐 이하 부분 기준으로 0.3 이하는 접촉 금지, 0.75 이하는 30cm, 2 이하는 45, 15 이하는 60, 37 이하는 90, 88 이하는 110, 121 이하는 130, 145 이하는 150, 169 이하는 170, 242 이하는 230, 362 이하는 380, 550 이하는 550, 마지막으로 800 이하는 790cm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23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사용 구분에 따른 차광 보안경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자외선용, 두 번째로는 적외선용, 세 번째로는 이 자외선용과 적외선용을 혼합한 복합용, 마지막으로는 용접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자적 복용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신출로 종류뿐만 아니라 사용 구분까지 하라고 나오는 것을 대비하여 표를 외워줍시다. 자외선용의 사용 구분은 자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적외선용은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복합용은 자외선 및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마지막으로 용접용은 산소 용접 작업 등과 같이 자외선, 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이 발생하는 장소에 사용됩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17년 3회, 23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설 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6가지가 되는데 답안이 전체적으로 길기 때문에 3가지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두 번째로는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단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 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지막으로는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견고한 2개의 경사, 견경경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한 부분은 빈칸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16년 2회, 20년 1회, 22년 2회, 23년 1회, 총 10년간 4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 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할 항목 5가지를 쓰시오. 해당 지문이 너무 긴데 다 필요 없고
비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할 항목 5가지를 쓰시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답안은 6가지인데 여유 있으신 분들은 다 외우시고 아니신 분들은 1번부터 5번까지만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관림 상태, 두 번째로는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세 번째로는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네 번째로는 손잡이의 탈락 여부, 마지막으로는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발해를 연결하는 손잡이와 기둥, 발해 연손기, 발해 연손기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는 16년 3회, 21년 1회, 23년 1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표는 작업에 대한 조도의 기준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단, 객내 작업장과 감광 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한다. 먼저 초정밀 작업의 조도 기준은 750럭스 이상이고 정밀 작업은 300럭스 이상이고 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상이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작업들은 75럭스 이상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 럭스 이상이 없이 전체가 괄호로 주어진다면 750럭스까지만 쓰면 0점 처리되니 꼭 이상까지 답안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17년 1회, 23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타워 크레인을 설치, 해체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4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시오. 해당 답안은 5가지인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 외우시고 아닌 분들이라면 4가지만 암기하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로는 붕괴, 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는 신호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는 부재의 구조, 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는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붕신이 부의를 한다, 붕신 부의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15년 3회, 23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상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순서를 번호로 쓰시오. 첫 번째로는 사전 준비를 먼저 합니다. 사전 준비가 되었다면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하고 결정된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을 하면 위험성 평가 실시 순서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출을 대비하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혹은 건설공사의 경우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사전 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23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사업주가 다음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첫 번째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높이 또는 깊이가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열에 의한 화상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은 방열봉을 착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표는 보호구의 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은 문제에서 확인했으니 넘어가고 나머지도 주의 깊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면을 착용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 작업에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금 냉동어 창에서 하는 하역 작업은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을 착용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 배달하기 위하여 이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에는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해당 10가지의 보호구의 지급은 작업형에도 출제가 잘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23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단, 사업이나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해당 답안은 5가지인데 4가지만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두 번째로는 화학설비, 세 번째로는 건조설비, 마지막으로는 가스집합 용접장치가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약간 이거 누구 건가? 아, 금화 건가? 금화 건가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17년 1회, 20년 3회, 23년 1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평균 근로자 수가 400명인 사업장에서 연간 80건의 재해 발생과 100명의 재해자 발생으로 인하여 요양 근로 손실 일수가 총 800일 발생하였을 때 종합재해 지수를 구하시오. 단,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 근무 일선은 연간 280일이다. 먼저 도수율을 구해줍니다. 도수율 공식은 연 근로시간 수분의 재해건수 곱하기 10의 6승으로 재해건수는 80건 그대로 대입하고 연 근로시간수는 평균 근로자 수 400명에 1년 동안 280일 하루 8시간 일했으니 400 곱하기 8 곱하기 280을 대입해주면 최종적으로 도수율은 89.29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강도율을 구해줍니다. 강도율 공식은 연 근로시간수분의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의 3승으로 제 요양 근로손실일수는 800일 그대로 대입하고 연 근로시간수는 위에서 구한 것을 그대로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강도율은 0.89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재해지수 공식은 루트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로 위에서 구한 도수율과 강도율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종합재해지수는 8.91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지문에서 재해자 수도 주어졌지만 해당 물성치는 사용하지 않는 물성치로 시험에 이런 식으로 필요없는 물성치를 주어서 수험생들을 헷갈리게 하는 요소들이 있으니 정확한 개념으로 공부하셔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 1회 산업안전기사 필답형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